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총 공사 금액이 땡땡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 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유해 위험 요인과 이해 감소 방안을 포함한 땡땡을 작성할 걸. 건설공사 설계 단계에 제1호에 따른 땡땡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라고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달을 작성하게 할 것. 건설공사 시공 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땡땡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땡땡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자, 이 문제는 22년도에 처음 나온 문제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 기출이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답안을 보시면, 자, 총 공사 금액은 50억. 그리고 나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다는 설계가 들어가겠죠. 자, 설계 안전보건대장. 라는 공사 안전보건대장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 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알맞은 내용 채우시오. 자, 가. 사업주는 아세틀리 용접장치에 땡땡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땡땡에 가장 가까운 땡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틀리 용접장치에 대하여 땡땡을 가스 용기 사이에서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기존 기출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답안을 보시면, 자, 치관이겠죠? 자, 치관. 2번은 분기관. 그리고 아세틀렌 용접 장치에 대하여 발생기라고 되어 있겠죠. 이것도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89조를 보시면 안전기의 설치에 대한 예시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랑 똑같죠? 사업주는 아세틀렌 용접 장치의 치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치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의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좀 편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 2000kg일 때 최대 하중은 몇인가? 단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은 5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식이지만 좀 쉽습니다. 자, 보시면 안전율은 최대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입니다. 그러면 안전율을 5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5분의 최대 사용 하중이 얼마죠? 최대 사용 하중 2000kg라고 했죠. 그럼 2000의 X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5분의 2000이 되는 거고요. 답은 400kg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좀 좋은 거는 지금 킬로그램에 단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답안을 작성할 때 만약에 단위가 없다면 단위 킬로그램을 꼭 써주시는 게 정확한 답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어지는 조건이마다 틀리겠지만은 모든 문제에서는 단위를 빠져먹으면 실컷 문제를 풀어놓고도 결국엔 틀렸다라고 채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위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위를 안 적으면 틀렸다고 체크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이거는 문제가 4가지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4가지. 근데 이거는 24년도 기출에는 조금 변형돼서 나왔거든요. 자, 답안을 보실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해놨죠. 진하게 표시해놓은 부분. 자, 이 부분은 이번 24년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60일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60일. 60일. 그리고 밑에 하얗게 되어 있는 진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인증 대상 보고의 30일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때 60일과 30일에 대한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4가지를 쓰라고 나왔지만은 이게 만약에 60일 내에 하얀 부분이 나온다면은 지금 검게 칠해져 있는 굵게 칠해져 있는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하는 거고요. 30일이라고 한다면 안전대, 차강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함용, 방음용, 기막에 또는 이렇게 쓰셔야죠.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60이라고 물어봤는데 제일 저희가 많이 보는 단어가 있죠. 안전대. 안전대를 틀린 답안으로 쓰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0일이니까 30일 기준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2m 떨어진 곳에서 조도가 150럭스일 때 3m 떨어진 곳의 조도 럭스를 구하시오. 이것도 좀 쉬운 문제죠. 기존 기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식이 150럭스라고 주어졌죠. 150은 2m 떨어진 곳입니다.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2의 제곱의 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역시나 방정식으로 풀면 강도는 150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겠죠. 그래서 600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반대로 다시 공식에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조도는 3m 떨어진 곳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3의 제곱 분의 600. 이거를 푸시면은 66.67이 나옵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소수점이 나왔을 때는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이 단위라고 해서 어디까지 표현하시라고 소수점이 나온다면 거기까지 나오는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하고요. 항상 시험지 맨 앞장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대로 꼭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단위는 빠져먹으시면 안 됩니다. 럭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많이 보셨던 문제일 겁니다.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전단기, 지게차, 그리고 포장기계, 그리고 가로 열고 진공포장 및 내핑기로 한정한다. 이 문제가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나왔던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부터는 잘 보셔야 할 게, 제가 이 부분도 앞전에 제가 강의를 찍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금속 절단기, 지게차 제외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제외를 해야겠죠. 제외하고 4가지를 쓰라고 하면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포장기계, 그리고 가로 열고 진공포장기 내핑기로 한정한다라고 꼭 써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6가지를 잘 외워두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을 4가지 쓰라고 했죠. 자, 이거는 암기법 있죠. 타지 설작 아니면 타설작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법. 자, 답안을 보시면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암기법이 타설작일 수도 있지만은 타지설작 할 수 있어요. 왜? 타워 크레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좀 더 외우기 편하게 타지설작이라는 암기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외워두시고, 그리고 타워 크레인 문제가 다른 것도 있죠. 다른 암기법, 붕신이설이라는 암기법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교재 보시면 타워 크레인 문제에 대해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근로자가 2,000명의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명, 재해 지수가 10명일 경우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사망 만인율 공식,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근로자 2,000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라고 해야 되겠죠. 사망자 수 2, 그리고 10의 4승, 이거를 계산하면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만인율은 지금 보시다시피 단위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뭐 단위 쓰시면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위 없이 쓰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5가지를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을 보시면 보통은 4가지를 구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5가지 쓰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제일 쉬운 암기법은 견심발발이라는 암기법입니다. 견심발발. 앞글자 암기법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는 희한하게 다 써집니다. 앞글자를 알고 있으면 뭐라도 뭔가 그게 맞춰놓다 보면은 이게 뭔가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글자 암기법은 꼭 필요한 암기법입니다. 자,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그리고 5번,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이거는 문장 중에서 제일 짧은 걸 만들어 놓은
암기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거는 조금 길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짧은 걸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는 짧은 거 위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정리해놓은 그 교재에 보시는 내용들을 정리한 대로 외우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근로자가 작업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을 가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법이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충충충 가해는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충충충 가해는. 자, 충충충 가해는 암기법은 가해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어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것도 조금 상식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이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겠죠. 발전소 및 개폐에는 구획되어 있는 장소이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하면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 금지 장소를 해야 하는 거고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을 해서 방호를 강화할 것. 위험하다는 거는 인지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5번 전주위 철탑이 격리되어 있는 장소. 이거는 일반인이 올라갈 수 없는 장소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그래서 4번과 5번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외우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등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을 보시면 이것도 욕설 같은 암기법이죠. 십발가지입니다. 암기법. 십발가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앞글자 암기법이 막상 시험장 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 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자, 3번.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말이겠죠. 자, 4번.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차량 하역 운반 기계는 차가 되게 큽니다. 큰 트럭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차가 새로운 차가 출고될 때 거기에 차가 싣고 내리고 하죠. 그 기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거기 보면 그 큰 차를 아무나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겠죠. 이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더 외우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당연한 상식이겠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외우시기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스와인 인간의 오류를 자기적 오류, 부자기적 오류로 구분할 때 2개의 오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커미션, 오미션이 나왔네요. 자, 커미션, 자기적 오류죠.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이고, 자, 부자기적 오류는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의로 해서 부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일 때는 불확실한 수행을 하는 거고 부자기적으로는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때 나오는 내용이겠죠. 자, 이 부분 어찌 보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인간관계 메커니즘에 관련하여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저자가 집필되어 있는 책에는 이 부분을 더 많이 써놨습니다. 왜? 문제가 이거 말고도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기존 기출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문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을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 자, 1번. 투사죠. 1번은 투사. 2번. 동일하죠. 동일하.
그리고 3번은 모방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인간관계 메커니즘이 투사, 동일화, 모방 말고도 다른 부분도 꼭 다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보기는 화학 설비 및 시설 설치 시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 기준이다. 가로에 적합한 숫자를 쓰시오.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는 땡땡 미터 이상 간격.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용물 사이는 반경 땡땡 미터 이상 간격.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 탱크 외면에서 땡땡 미터 이상 간격.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 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땡땡 미터 이상 이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단답이기 때문에. 답안 보시면 10m가 되는 거고, 플라스틱은 20m. 위험 저장물 탱크도 역시나 20m. 사무실, 연구실로부터 외면은 이것도 역시 20m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2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해설 강의를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질문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카톡방 들어오셔서 카톡방에서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미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